잘 들리시나요? 중증 뇌병변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한 중해모 AAC 교육 사례 발표자 사단법인 한국중증조보 뇌병변 장애인 부모의 AAC 지원 사업당 박은경입니다. 내용이 너무 진지해서요. PPT를 좀 아기자기하게 꾸며봤어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 부모회 이하 중해모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중해모는 뇌병변 장애와 함께 뇌전증, 지적,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자폐, 섭식, 수명장애, 희귀난치성 질환을 4, 5개 이상 중복으로 가지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 단체로서 중증 중복 뇌병변 장애인과 그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교육, 상담, 권익 신장을 위한 정책 제안 및 구현, 장애인 용품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구로구 비전센터를 수탁하여 2023년 운영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중해모에서 운영하고 있는 AAC 교육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중해모의 AAC 부모 교육은 2020년 AI 스피커 클로바는 내 친구와 장애인 장난감 개조하기 교육을 푸르메 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마이토키 스마트 AAC 기기를 누르고 세팅하여 명령하게 하였을 때 클로버가 대답하는 것을 경험한 아이의 의사소통이 놀랍게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였는데요. 그것을 바탕으로 교육이 만들어졌으며 당시 부모들에게도 학계에도 많은 관심을 불러 모았었습니다. 2021년에는 AAC 부모 교육을 3단계로 나누어 처음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모든 의사소통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한 그룹으로 모아 수업을 진행하였는데요. 전의도적인 단계의 부모들은 자녀의 상황에 맞지 않아 무척 부담스러워하였고 마지막 평가 때에 다음에는 그룹을 나누어 교육하면 좋겠다는 피드백을 냈습니다. 그래서 21년부터는 3단계로 나누어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고 좋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2022년 올해는 AAC 부모교육 3단계뿐 아니라 기간 종사자 교육을 신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저희가 부모교육을 진행할 때 참여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를 많이 받았는데요. 하지만 부모교육과 종사자 전문가 교육은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참여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서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따로 교육을 준비하였고 서울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와 협력하여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중해모 AAC 부모교육의 특징이 있습니다. 개개인의 의사소통 발달 단계에 맞게 그룹핑이 되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각 그룹에서 개별적으로 내 아이의 어휘를 찾아 정리합니다. 그리고 내 아이의 장애 상태를 고려하여 도구들을 만들고 가정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7회기 교육 중에 카카오 단체 톡방을 열어 공유합니다. 가정에서 실행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단톡방에 올려서 피드백을 받습니다. 이렇게 수정된 접근으로 자녀와 좋은 결과를 나누면 그 동영상 등을 공유하여 강사와 다른 교육생들의 칭찬을 받습니다. 이렇게 집중적인 실습을 하게 됩니다. 교육 이수자에 대한 관리를 통해 다음 상위 단계 교육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중해모 부모 교육은 의사소통 단계에 따라 전의도적인 의사소통 그룹, 의도적 의사소통 그룹, 상징적 의사소통 그룹으로 나뉩니다. 이는 김영태 박은혜 교수님의 언어치료사 및 특수교사를 위한 한국보안대책 의사소통 평가 및 중재 프로그램이라는 책을 참고하여 만들게 되었습니다. 중해모 부모 교육 3단계의 내용 구성을 보면요. 전의도적 의사소통 그룹은 의사소통 행동의 기본 원리를 배우고 각 자녀의 케어 매뉴얼을 파악하여 지원 가이드를 만들고 장난감을 직접 개조하여 가정에서 스위치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받으며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7주 동안 집중적으로 연습하게 됩니다. 의도적 의사소통 그룹에서는 내 아이의 어휘 목록을 찾아 만들고 의사소통 사전을 만들고 의사소통 도구를 통해 의사소통 판을 구성하며 그 선택판으로 연습을 합니다. 상징적 그룹에서는 내 아이의 어휘 목록을 파악하고 그 전 단계에서 만들어 활용하였던 의사소통 판들을 정리하여 의사소통 책으로 구성하고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연습합니다.
내 아이의 의사소통 단계가 무엇인지 그룹 결정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신청서와 함께 배부하여 그룹 결정의 가이드를 드립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아래 논문을 참조하여 서장통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올해 신설된 종사자 교육은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AAC 기초, AAC를 활용한 유익한 콘텐츠, AAC 자료 제작, AAC 소프트웨어 익히기, AI 스피커 이해와 활용, 장난감 개조와 스위치 활용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과 실제로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 내용으로 준비하였으며 참가자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평가입니다. 2022년 중해모 AAC 교육 중 의도적 그룹과 상징적 그룹이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종료된 전의도적 의사소통 그룹과 기간 종사자 교육의 평가만 발표합니다. 각 그룹은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로 진행하였습니다. 전의도적 그룹은 주 양육자의 의사소통 행동 변화와 자녀의 의사소통 행동 변화에 대해 평가하였고, 종사자 교육은 AAC 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AAC 이해와 이해에 대한 평가를 하였습니다. 자, 자녀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 시작 행동, 메시지 확인, 기다리기, 차례 주고받기 등의 주 양육자의 의사소통 행동을 평가하였을 때 의사소통 행동 전체 영역에서 사전평가에 비해 사후평가가 평균 0.5점 이상 높은 수행 향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교육을 통해 양육 태도가 바뀌었고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의사소통 행동에 대한 평가 결과를 봤을 때 주 양육자의 의사소통 행동의 변화에 따라 자녀의 의사소통 행동에서도 변화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가의 평균을 보았을 때요. 전의도적 의사소통자 부모 교육을 통하여 주 양육자의 의사소통 행동뿐 아니라 자녀의 의사소통 행동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간 종사자 교육은 AAC 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AAC 이해가 사전평가에 비해 사후평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AAC 이해도가 사전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교육 후에는 AAC 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보다 월등하게 높은 값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교육 전 AAC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으나 교육 후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AAC 적용에서 더 많은 이해를 얻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들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자료 제작, 소프트웨어, AI 스피커 적용, 장난감 개조 등의 심화 교육 요청이 있었습니다. 중해모 AAC 부모 교육의 비전이 있습니다. 교육 면에서는 교육 이수자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 관리, 구축과 상징적 단계 이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동료 상담가로 양성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적인 면에서는 단기적 공모 사업의 한계에서 벗어나 중장기 사업으로 확장되어 정착 운영되어야 합니다. 인식 면에서는 부모들 간에 아직도 AAC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소통 대상자로서의 인식이 부족합니다. 자녀가 성인으로 독립하게 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의사소통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독립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하며 부모가 그 상대방으로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의도적 의사소통 그룹에는 부산에 사시는 부모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증, 중병, 뇌병변 장애인 자녀를 AAC로 교육하거나 치료해 줄 곳이 없다고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중해모 부모 교육 참여를 요청하셔서 줌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정말 열심히 참여하고 계십니다. 개별적이고 실제적인 AAC 교육이 서울 외에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작년에 진행되었던 AAC 부모교육 영상을 공유합니다. 2021년 중해모 AAC 부모교육은 자녀의 의사소통 발달 단계에 따라 A, B, C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발전을 해가는데
엄마는 그 수업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잖아요. AH 수업을. 그래서 이번에 이 부모 교육을 통해서 제가 좀 배워서 아이한테 집에서도 조금씩 이게 그 아이의 뭐지 의사표시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이 정확도 같은 거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좀 수업을 참하게 됐어요. 이렇게 좀 지나다 보니까 일상생활하는 데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그게 우리 아이에게 맞춰져가지고 항상 쓰여지는 그 말이 반복적으로 이용이 되고 범주가 넓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저도 하면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이한테 설명해 주거나 이런 것도 그 아이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제가 어떻게 좀 도움을 주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교육을 참여를 하게 됐고, 회색 아가타 티셔츠에다가 잠바는 뭐 입을까요? 오나가 좋아하는 핑크색 잠바, 오나가 좋아하는 검은색 패딩 잠바, 어떤 거 입을까? 오, 이것도 의외예요. 검은색 패딩 잠바를 골랐어요. 핑크 공주가. 오늘 엄마 새로운 걸 알았네. 오늘은 회색 아가타 티셔츠에 검은색 패딩 잠바를 입고 나가보자. 너무 재밌죠? 끝. 잠깐 멈춰. 오케이 구글. 유튜브에서 신유의 시기반을 틀어줘.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 뮤직에서 미디 노래모음 재생 목록을 들려드릴게요. 그 판을 요즘에는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향후 계획이 저는 이제 그렇게 할 계획이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